축구협회는 잘못이 없습니까? 축구협회는 책임이 없습니까? 축구협회는 왜 클린스만을 선임했던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죠. 그렇죠. 답을 해줘야죠. 우리 팬들이 듣고 싶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왜 선임하셨습니까? 혹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으십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대회는 이제 끝났는데 예.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예, 이제 경기는 막 끝났는데 축구협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경질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이유는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 네. 예, 그건 이미 국제 무대에서 검증된 일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아시안컵 6경기를 했죠. 우리가 요즘 축구 감독들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많은 걸 보여주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클럽, 펩, 뭐 투엘, 뭐 이런 감독들, 데제르비 이런 감독을 얘기 안 해도 가까운 K리그에도 이정효 감독님, 네. 김기동 감독님 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로서 정말 멋진 축구를 해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죠. 심지어 그런 유명 감독들조차도 계속 진화하잖아요. 예, 트렌드에 맞게 전술을 진화해 가고, 반면에 그걸 못 따라가는 감독들은 뒤처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놓고 보자면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걸 보여줬느냐, 어떤 축구를 지향하려고 했느냐. 전 6경기를 지켜보면서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네.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만약에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해줘 이런 거 말고요, 전술적으로 만약에 한마디로 정리한다 이러면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뭔 색깔이 있어야 정리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하는 게 일단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네. 뭐 거기다가 이제 사실 바레인전도 마찬가지였고, 나머지 경기들도 다 90분 정규 시간으로 놓고 보면 한국이 이길 만한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 요르단전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요르단과의 조별리그도 그랬고, 말레이시아전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16강 사우디, 호주 뭐 다 진짜 막판에 선수들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 쑤셔 박아서 진짜 좀비 축구로 했던 거였지,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주도했던 경기들이 없었거든요. 이 멤버로. 그러니까요. 미국의 ESPN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이 있다. 그런데 왜 감독이 클린스만이냐. 이미 국제 무대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검증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독일 대표팀, 미국 대표팀, 헤르타 베를린, 바이에른 뮌헨에서 역사스만으로 불리면서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안 좋은 걸 다 갈아치웠단 말이죠. 이번에 우리 와서도 요르단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역사상 첫 패배를 기록을 해요. 네. 아시안컵 본선에서 한 경기에 유효슈팅이 없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유효슈팅이 빵개예요. 네. 모든 또 안 좋은 기록을 다 그렇게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전반전 아예 슈팅 빵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아시안컵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게 다 해서, 요즘 우리 축구 팬분들이요 얼마나 눈이 높냐면 이런 거잖아요. 주말마다 프리미어리그를 봅니다. 주말마다 라리가를 봐요. 주말마다 분데스리가를 봅니다. 주말마다 유럽리그 챔피언스리그를 봐요. 다 봐요. 무슨 P급 자격증이 없고 A, B 이렇게 무슨 뭐 해서 좀 다를지 몰라도 일단 보는 눈들이 굉장히 높아지셨단 말이에요. 딱 보면 클럽 감독은 이런 축구를 하는구나. 펩은 이런 걸 지향하는구나. 이 감독은 이런 걸 하는구나. 야, 토트넘 감독 바뀌니까 축구가 확 달라지네. 무리뉴나 콘테 있을 때와 포스테코글로 감독 있을 때하고 축구가 완전 다르네. 이 정도는 우리 다 알아요. 그죠? 어떤 축구를 지향하는지 안단 말이죠.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의미로 보자면 도대체 어떤 감독과 비슷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정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감독하고 비슷한 거야? 그 전술적인 결로 따지면. 그냥 과거 형태 축구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나마 한다면. 옛날 축구죠. 예. 한마디로 하면 옛날 축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볼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는 책임이 없냐? 그렇죠. 그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죠.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클린스만 감독이 애당초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부버지가 독일 축구, 그러니까 유럽 축구도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지만 독일 축구는 독일을 유학을 해서 상당히 많이 알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이 착한 부버지가 이렇게 걱정하고 화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왜 클린스만이냐? 이미 독일 무대와 유럽 무대에서는 검증이 끝난 감독이고, 그래서 막 그런 사례들을 다 찾아서 저희를 보내줬단 말이죠.
이거 안 된다. 크리스만 감독 큰일 난다. 분명히 큰일 난다. 이거 오래 못 간다. 저는 아시안컵 우승했어도 사실 걱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시안컵에서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잖아요. 근데 한국의 목표가 사실 아시안컵에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월드컵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선수 개인 능력으로 아시아 팀들 상대로는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이길 수 있더라도 월드컵 본선 가서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우려가 벌써 요르단전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자, 축구협회는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아닙니까? 네. 한국 축구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혹은 뭐 50년. 큰 그림, 빅피처를 그리는 사람들이죠. 플랜을 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국가대표팀도 있죠.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갈 것이냐 라고 하는 비전과 구체적인 플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벤투 감독 아래에서 어쨌든 뭐 한 3, 4년을 이렇게 버티면서 벤투 체제로 빌드업이라고 하는 축구를 고수해냈고 중간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고수해냈고 그런 축구를 본선에서도 어쨌든 꿋꿋이 우리 스타일을 지키면서 16강이라는 결과를 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스텝을. 그러면 우리가 축구협회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빌드업 축구를 그렇게 해봐서 월드컵 본선에서 냈는데 다음 스텝은 한 발짝 더 가기 위해서 이런 축구를 지향한다.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비전을 제시해야죠. 자, 우리가 빌드업을 해봤는데 이거에 따른 좀 더 윗단위에 뭘 해보겠다. 이런 축구를 지향해보겠다. 결과를 더 내보겠다. 과정을 더 만들어보겠다라고 해. 그런 비전을 딱 짜놓고, 그게 어제 유시작 게이지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짜놓고 이거에 맞는 감독은 이런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빙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사실 처음에 그 벤투 축구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계승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감독 후보를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을 때 사실 저도 거기서 감독 후보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러니까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조건들에 젊은 감독, 그리고 조금은 최신 트렌드를 전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감독,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그런 분석 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감독, 그런 감독을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춰서 감독 여러 명을 추천했고, 그 중에 제가 가장 강하게 추천했던 감독은 현재 슈투트가르트 돌풍 일으키고 있는 제바스티안 헤네스였거든요. 그때는 무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건 맞아요. 처음 시작점에는 그렇게 후보군들을 고려해 달라고 얘기들이 왔었고요. 요청들이 왔었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바뀌면서 클린스만으로 갔는지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러니 플랜이 명확한 것도 아니었고 플랜을 지킨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클린스만이 됐을 때 다 뭐지? 그러니까요. 다 그랬어요. 뭐지? 네. 그러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결과를 냈고 1년 동안 계속 이런 거의 반복이었는데 다시 질문합니다. 축구협회는 잘못이 없습니까? 축구협회는 책임이 없습니까? 축구협회는 왜 클린스만을 선임했던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죠. 그렇죠. 답을 해줘야죠. 우리 팬들이 듣고 싶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왜 선임하셨습니까? 혹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으십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는 경기를 한 경기 지거나 대회 망칠 수 있죠. 안 되면.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왜 이 클린스만 감독이었냐고요. 저희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 할 때도 저희가 어제도 제목이 뭐예요? 어제 저희는 요르단 이 경기 전에 이미 뭐라고 그러냐면 축구협회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썼다고요. 그렇죠. 이 경기 전부터. 왜냐하면 결과 갖고 얘기하지 말자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성적만 놓고 보면 4강이 나름 좋은 성적에 가까워요. 아시안컵 역사상으로 놓고 보면은 도리어 이전에 더 안 좋은 성적들을 거뒀을 때가 있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방향성이 보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암담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대 교체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적어도 이번이 가장 어린 팀 중에 하나였어요. 일본은. 근데 한국은 가장 나이가 많은 팀 중에 하나였어요. 이 황금 세대로 그가 마지막 방점 찍어보겠다 하고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방향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성과도 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이렇게 그냥 흔들어서 던지면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미안한데요. 이게 축구협회가 나중에 들으신다면 솔직히 전
근래 보여주는 축구협회가 가장 무기력해 보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계획을 짜야 되는 조직이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너무 못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 보면선 너무 답답하네요. 진짜 여기까지 꾸역꾸역 선수들은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속상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 멤버들 갖고 진짜 우리가 다시 만날까 싶을 정도의 이 호화 멤버를 가지고 이런 경기력밖에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속상해. 이거. 이런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진짜 마지막에 너무 걱정돼가지고 선수들이 휘청휘청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부상 터지겠다 싶은 생각 들어서, 이게 분명히 소속팀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거기서도 문제될 위험성이 있어요. 좀 황희찬 선수는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크리스만 감독의 경질과 축구협회의 책임 있는 해명, 책임 있는 이거에 대한 해명해야죠. 예, 이미 그 사건부터 해가지고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